헐링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쇼츠만 올리다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길게 영상도 남겨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항상 뭐 출산 후 다이어트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전, 그러니까 임신 전이죠. 이때도 이 제가 원하는 몸을 갖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해왔고 출산 후에도 이 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늘 관리를 해왔던 사람인데 제가 뭐 임신 전부터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리자니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나누어지 생각해 보다가 이제 평생 관리해왔던 거 좀 따로 이제 영상을 남겨보고 오늘은 좀 출산 후 다이어트 방법을 가장 궁금해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출산 후 다이어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제 몸 상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해주셨어가지고 저희 현재 몸 상태는 키는 163에 몸무게는 44kg를 유지 중에 있고요. 제가 몸무게 인생 최대 몸무게였던 게 셋째 만삭 때 60kg, 58kg가 가장 큰 몸무게였습니다. 첫째 때는 60kg였고요. 그래서 그때 출산 다이어트를 통해서 46kg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44kg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체형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팔이랑 다리가 진짜 굉장히 마른 편이고 뭔가 붓는다 하면 얼굴이나 복부가 좀 붓고 살이 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내장 지방이 많아서 마른 비만 이런 건 좀 아니고 며칠 전에 건강검진이나 인바디 같은 거 했을 때 모두 건강하다고 나왔고요. 인바디를 했을 때도 내장 지방은 뭐 거의 없는 걸로 나와서 건강에는 큰 걱정이 없는데 신기하게 술을 줄이라는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건강검진에.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 왜 술을 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뭐 크게 이상은 없다고 그렇게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출산 후 다이어트 하면은 제가 뭐 출산 후 다이어트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시기별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출산 직후부터 100일까지 그리고 이 100일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그러면 출산 직후부터 100일까지의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출산 직후부터 100일까지 관리했던 방법이 삼형제가 모두 똑같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산후 마사지를 받는 겁니다. 이거를 솔직히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산후 마사지는 단순히 이제 엄마의 출산 후에 엄마가 막 피곤하고 막 그동안 고생했던 몸을 풀어준다 뭐 이런 느낌보다요. 내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전의 몸을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엄마의 몸에 이제 관절, 뭐 인대 이런 거 정말 다 늘어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산후 마사지를 통해서 틀어져 있던 몸을 체형 밸런스를 맞춰서 허리, 복부 라인 회복시키기에도 굉장히 좋고 특히 산후 마사지도 림프 순환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출산 후 붓기 잡는데 진짜 이거만한 게 없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있는 붓기는 만약에 다른 관리를 통해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긴 하지만 처음에 초장에 있는 그 붓기를 잡기에는 이 산후 마사지만한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 때 산후조리원을 일주일 있었는데 이때 그 산후조리원에 있으면 한 2번 딱 받았고요. 둘째, 셋째는 산후조리원을 안 가고 집에서 조리를 했는데 산후 출장 마사지를 불러서 집으로 불러서 총 한 5번 정도 받았었어요. 근데 확실히 2번 받았던 첫째보다 둘째, 셋째 받았었을 때가 훨씬 더 효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받는다고 하시면 못해도 5회 이상은 받아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거라서 가장 그 초반에 찐살을 잡기에 빠르게 잡기에 붓기 제거 이런 막 불필요한 노폐물 이런 거 없애기에 정말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밑줄 치시고 별표 딱 3개 해서 산후 마사지는 꼭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행했던 부분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모유 수유인데요. 사실 모유 수유는 하기 어렵다고도 하지만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고 또
만약에 못하셨다고 하셔도 뭐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모유수를 안 하시더라도 산육기 끝나고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유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모유를 생산할 때 하루 평균 500에서 700칼로리 정도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1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칼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육기는 솔직히 운동을 많이 하실 수는 없는데 그냥 모유 생산과 모유를 먹임으로써 내가 운동한 효과를 나타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살이 많이 빠졌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모유수를 하게 되면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엄마의 자궁이 수축이 되는 게 굉장히 완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복부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마 복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유수를 만약에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하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 만약에 못 하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다음 산육기에 운동하시면 되시니까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부터 100일까지 할 수 있는 관리 방법 중 마지막은 바로 산후 스트레칭, 요가, 또 흉곽 호흡인데요. 여기서 이 흉곽 호흡은 꼭 하시는 게 좋은 게, 제가 셋째 때만 이 흉곽 호흡을 진행을 해봤는데 첫째, 둘째 때는 못했었고요. 셋째 때 진행을 했을 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몸 라인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제가 44kg를 유지하는 것도 셋째 때 좀 이렇게 이전에 그 임신과 출산을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좋은 관리들을 좀 이렇게 충분히 해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마르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흉곽 호흡은 몸 라인에도 좋고, 또 엄마의 자궁 때문에 늘어났던 윗배, 이 윗배 줄이기에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요거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산후 스트레칭이나 요가 이런 거는 좀 산모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좋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산육이 끝나고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 좀 쉬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크게 막 운동을 하시지 말고 그래도 호흡법이라도 조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산후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셨다고 하면 완전 정말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셋째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몸에 아픈 거나 허리 통증 이런 거 전혀 없이 오히려 셋째 낳고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걸 제가 몸소 느꼈어요. 출산을 하시게 되면 좀 작은 움직임이라도,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산육기가 끝나고 드디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 출산 후 100일부터 현재까지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만약 모유수를 안 하신다면 식단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첫 홈트를 시작하게 된 게 바로 둘째 출산 후인데, 이때 출산 후 1년까지는 스트레칭만 해주고 큰 운동을 하지 않았고 생활 운동으로만 살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그때 살고 있는 집이 빌라였는데 6층 빌라였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빌라였기 때문에 매일 그냥 계단 오르기를 저는 항상 하고 있던 거예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매일 해주다 보니까 운동을 따로 안 해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이 빠져도 근력이 전체적으로 키워지지는 않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삐걱대던 상황이 이제 왔던 거죠. 이때 이제 바로 시작했던 게 바로 제 첫 홈트가 바로 자세요정님의 재활 운동입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전체적인 이제 몸의 밸런스나 다리를 절대 꼬지 않는 이제 습관을 갖게 되었고요. 첫 재활 운동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첫 홈트를 시작을 했던 게 바로 클로이팅의 복근 챌린지였는데, 이때 진짜 유행했었어요, 이 클로이팅 복근 챌린지가.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살은 빠졌는데 막 복근 라인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말랐던 몸이었으니까 나도 복근 같은 거 만들어 볼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웬걸 너무 복근이 잘 보이는 거예요. 처음 한 홈트에서. 그래서 완전 이제 빠지게 돼가지고 제가 홈트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클로이팅 복근 챌린지의 그 스케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그거 참고해서 지금까지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맞는, 만약에 홈트가 맞는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해보시고 맞는 홈트 찾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시는 거. 제가 홈트 말고도 둘째 낳고 요가를 다녀보려고도 했었는데, 저도 그때 아이 그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은 로테이션 3교대 근무여서 저 아이를 좀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제가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전 일찍 나가서 하고 오자니 그 요가 수업이 안 열고, 저녁 8시가 마지막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놨는데, 제가 저녁 운동이 진짜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때 8시 운동을 한 게. 왜냐면 저는 약간 운동을 하고 몸을 땀이 내면 에너지가 막 뿜뿜해가지고 씻고 나서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성향인데, 저녁 운동을 하면 땀이 내고 씻고 바로 아이들과 누워 있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요가를 이제 못 하게 되고, 아, 나는 오전에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출근 전에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서 홈트 하고 땀 내고, 어차피 씻어야 되잖아요.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씻고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해준 다음에 아이들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자고, 이렇게 이제 제 루틴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루틴은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홈트도 좋고 헬스도 좋고 요가도 좋고 뭐 필라테스도 좋고 다 좋은데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공복 유산소가 맞아서 공복 유산소 홈트 뭐 이런 게 맞기 때문에 오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산욕이 끝나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잘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단이에요. 근데 이 식단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애매모호한 게, 저는 식단을 따로 진행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유수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했다 보니까 뭐 식단을 구성을 하고 뭐 이런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었고, 하면은 또 모유수유가 안 나올까봐 하는 걱정도 막 생길 게 분명하기 때문에 따로 식단을 제한하지 않고, 단 제가 먹는 거에 있어서 뭐 양 조절을 하거나 먹는 팁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럼 이 간헐적 단식은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저녁 6시 이후로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뭐 아침 11시 이후 10시 이후에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밀가루를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지키면서 간헐적 단식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먹는 식습관 생활을 보니까 딱 그 시간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밥을 챙겨주고 등원 준비를 하다 보면 저는 같이 아침밥을 잘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복 시간이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9시쯤에 아이들 등원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 집 정리 좀 하고 뭐 하다 보면 아침 10시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때부터 살짝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먹었던 게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랑 견과류, 그리고 요거트, 그리고 뭐 정말 뭔가 좀 배가 많이 고프다 하면은 샌드위치 한 조각, 그다음에 빵 하나, 호밀빵 하나에 크림치즈 발라서 먹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전부리를 많이 해서 먹었었어요. 이 시간이 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이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음식 먹는데 항상 먹을 때 양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후에 조금 수술하잖아요. 막 단 것도 땡기고, 그때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뭐 초콜릿, 초코바 이런 거 하나씩 먹던가, 그리고 제가 떡을 좋아해가지고 쑥떡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하나 먹거나, 또 빵 먹고 싶으면 또 빵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그 간식을 챙겨준 다음에 4시쯤에 이제 아이들 하원을 하잖아요. 간식 먹었던 거 소화좀 시킬 겸 놀아줄게, 뭐 놀이터를 가든지 킥보드를 태우든지 해줘요. 이제 그때 그 아기가 있으니까 제가 웬만하면 유모차를 끌고 대부분 그때 마트를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집에 오면 항상 6시인데 저희가 저녁을 항상 6시에 먹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6시에 챙겨주고 저도 같이 조금씩 먹고, 근데 이때도 항상 양 조절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간식으로 이제 저녁 먹고 간식이나 후식 같은 걸로, 과일이나 간식 같은 거 챙겨주는데, 저는 먹고 싶으면 정말 먹고 싶으면 한두 개씩 먹었고요. 이때 뭐 안 먹고 싶으면 바로 이를 닦아버립니다. 씻어버렸어요. 그냥 바로 샤워를 했어요. 바로 잠들 수 있는, 이빨만 닦고 바로 잠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씻어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어려운 식단을 하진 않았어요. 뭐 어차피 먹고 싶은 거 먹고 간식도 챙겨 먹을 수 있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식단을 하지 않아서 모유수유도 잘 하면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적인 간헐적 단식은 아니지만 나름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이 살이 빠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두 번째는 음식의 양 조절인데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음식 양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분만하고 병원에 3일 있을 때 나오는 병원밥들은 정말 다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간식도 나오는 거 싹싹 먹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모든 걸 다 빼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먹었고, 집에 돌아와서 조리를 할 때는 항상 그 밥이 있으면 밥도 뭐 반 공기, 반찬도 적게 이렇게 먹긴 했는데, 국물을 특히 먹을 때 국물은 안 먹고 건더기 위주로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게 된 계기가 있는 게, 첫째 때 모유 양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조리원에 있을 때 거기 관리사님이 엄마는 모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국물을 먹지 마세요, 건더기만 좀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건더기를 먹게 됐는데, 그렇게 하니까 모유 양도 확 늘지 않고 아이랑도 잘 맞춰지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습관이 이어져서 국물을 잘 안 먹게 됐거든요. 이제 덜 먹게 된 게 확실히 좀 살이 덜 찌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나는 국물이 너무 좋다 하시면, 저도 국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국밥 드실 때도 건더기 먼저 다 드시고
건더기 솔직히 이렇게 뜨면 국물 조금씩 떠오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드시고 다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마지막 식단 관리 세 번째는 야채 먼저 또는 따뜻한 물 먼저 마시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쇼츠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간헐적 단식을 얘기하면서 이 식전에 물 한 컵 야채 먼저 먹는 게 내가 먹는 음식량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돼요. 왜냐면 식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일명 이제 물배 채운다라는 걸 실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 대한 포만감 때문에 이후에 먹을 음식량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은 게 장의 안정이나 또 활성화를 위해서 따뜻한 물을 먼저 마셔주는 것도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전 야채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법인데, 야채를 솔직히 저는 뭐 집에 있으니까 늘 뭐 싸가 다닐 수도 있지만 또 못 싸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 싸는 것도 귀찮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어디서 밥을 먹던 간에, 내가 집에 있던 간에 밖에서 외식을 하던 간에 그 자리에 있는 야채가 있다면 그 야채를 항상 먼저 드세요. 돈가스 옆에 나오는 그 야채 있죠. 그런 야채를 항상 먼저 드세요. 저는 그 소세지 야채 볶음에 나오면 항상 야채를 먼저 다 먹고 그 다음 그 햄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스트레스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이렇게 먹어야지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양 조절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세 가지가 삼박자가 딱 맞춰지면은 음식의 양도 줄어들고 또 포만감도 올라갈 수 있게 물 한 잔 먼저 먹고 식전 야채 드시게 되면 살 아마 절대 찔 수 없는 몸이 되시긴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산 후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지하는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다음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 보세요. 아마 육퇴 후 자유 시간을 못 놓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육퇴 후 자유 시간을 가지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진짜 많이 못 가지는 게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시간도 좀 확보하고 있긴 해서 아마 살이 좀 안 찌고 이런 것도 같은데, 잠 잘 자는 거 진짜 다이어트에 중요한 거 다들 솔직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키지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식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뭘 드시고 싶을 때만 그냥 저녁 시간에 먹을 때 좀 같이 드시고, 드신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들었다가 충분히 자고 행복하게 같이 일어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고 아이를 육아하는데도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이어트 팁을 말씀드리자면, 몸무게를 재지 않고 내가 이전에 입었던 옷에 맞춰서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눈바디를 보시라는 말인데, 저는 몸무게를 보면요, 제가 약간 강박이 생겨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체중계를 처음 구매해서 해봤는데, 와, 이거 한번 올라가게 되니까 계속 확인해보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방치해놨어요. 그냥 가둬놨어요, 아이를. 가둬놓고 요즘엔 안 재고 있는데, 아마 쟤도 저는 그냥 44kg일 것 같은 게, 제가 이전에 입었던 옷이 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44kg였으니까 지금도 44kg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둘째 때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셋째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때 사놓고 못 입었던 운동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복을 입고 싶어서 셋째 때 다이어트를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몸무게를 안 재고 나서 그렇게 바지 입었을 때 맞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처럼 몸무게를 봤을 때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몸무게는 재지 마시고 눈바디 재시면서 좀 건강한 식습관을 먼저 실천해 보시는 거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재지 않고 눈바디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다이어트 팁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저도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SNS를 좀 보다 보면은 출산하고 뭐 2주 안에 돌아왔다, 한 달 안에 돌아왔다, 뭐 3주 안에 돌아왔다 하고 되게 대단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돌아왔지만 그들의 방법을 새겨듣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2주 안에 안 돌아올까? 한 달 안에 안 돌아올까? 왜 돌아와도 나는 같은 몸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절대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어린 나이에 출산을 했고 이제 23, 26, 또 30 전에 막내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3년마다 연달아서 임신과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멘탈을 잡긴 했지만 길 가다가 뭐 저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보고 또 배 이렇게 맘삭인 저를 보면 그게 굉장히 속상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셋째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앞에 형제들을 두고 있다 보니까 셋째는 약간의 딸을 원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크게 기대도 안 했고 막 배가 자꾸 나오는 게 막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항상 아니야 나는 아이 낳고도 잘 돌아올 수 있어. 이제까지 잘 돌아갔던 것처럼 잘 돌아올 수 있어 라는 이제 마음가짐, 멘탈을 강하게 잡고 지내고 또 출산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마음가짐을 잡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셋째는 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죠. 가장 이쁜 막내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속상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것만은 왜 저렇게 했는데 난 안 되나 이렇게 자책을 하지 마시고 하나 두 개씩 먼저 변경을 해보시고요. 나한테 가장 맞는 게 뭔지 먼저 찾으시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또 너무 천천히 간다고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의 회복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하는 거, 즐겁게 다이어트 하는 거,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를 할 단계였습니다. 제가 진짜 처음 찍어보는 영상이어서 저 말 진짜 못하거든요. 발음도 좀 안 좋고. 근데 알고 있어요. 제 그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 출산 후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진짜 대본도 엄청 길게 썼고요. 스크립트도 길게 쓰고, 이게 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었다면 나중에 또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항상 댓글을 확인하는데 댓글도 달아드릴 수 있으면 다 달아드리고 또 만약에 못 달아드리거나 하면은 또 그런 거 모아가지고 영상도 또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더 많은 다이어트 팁들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영상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라고 또 출산 후 다이어트도 성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